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데드카피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데드카피 그 아이폰 3 초창기에 나왔던 이제 아이폰 3의 이제 마이크 케이블 위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데드카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데드카피는 사실상 그냥 검토용 데드카피죠. 검토용 데드카피. 그러니까 그게 뭐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딘가에 뭐 내놓기 위한 그 제품에 대한 기구 설계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데드카피인데,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실제 이거는 어 그 의뢰를 받아서 한 이제 데드카피인데,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드카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이렇게 데드카피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미 있는 제품 치수 재가지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뭐 따라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건데, 뺏겨 그린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데드카피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뺏기는 거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뭐 실수가 뭐 25.3이 나오든 25.1이 나오든 내가 그냥 25로 그리고 싶으면 25로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전에 제가 그린 아이폰 3의 그 마이크 케이블처럼 내부 검토용으로 쓰이는 자료라면 솔직히 0.1, 0.2 뭐 그렇게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차가 나도 상관없고, 또 큰 거라도 본인이 그냥 검토하기 위한 거라면 뭐 원래는 25cm인데 그걸 24cm로 그리든지 그건 특별히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의뢰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제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뭐 결국엔 수작업이나 이제 측정 기구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지만은 뭐 오차는 있으니까요. 이게 원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똑같이 최대한 맞춰서 그려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데드카피가 되게 쉬운 줄 알아요. 데드카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는 그거죠. 이게 내가 설계한 게 아니니까 설계자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쟀을 때 뭐 11.3이 나왔다. 뭐 근데 그게 진짜 11.3이었나요? 모르죠. 근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11.5가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만 모르죠. 그게 알 수가 없죠.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 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후크 체결이다 아니면 스크류 체결이다 아니면 뭐 억지 끼움이다 이렇게 하면 뭐 억지 끼움 갭을 얼마 주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 손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느슨한데 일부러 한 건가? 아니면 그냥 마모인가? 아니면 그냥 편차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데드카피는. 일단 오늘 할 거는 이제 잉크 인쇄기 해서 이제 장비인데 안에 부품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잉크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내부 구조라든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두툼하게 크고 장비니까는 간단해 보이지만 분해하고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늘 일단 그 장비에 대해서 일단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보면 제품 확인을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의뢰가 오면 먼저 제품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뭐 사진을 보든지 아니면 뭐 실제 제품을 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요. 뭐 실물을 확인했으면 실물을 확인했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확인했든지 뭐 그 상세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일정을 잡겠죠. 이제 대략 얼마 걸린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한 4일 걸렸던 것 같아요. 4일. 예, 4일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근데 4일 걸린다고 해서 또 4일 주면 안 되고, 예, 보통 좀 여유 있게 줘야 되죠. 이게 뭐 고객을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연휴가 이제 끼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제 일정을 좀 더 나가는 거죠. 뭐 한 그때 한 일정을 한 일주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당연히 데드카피니까 뭐 실제 제품을 받아야죠. 이게 뭐 사진만 가지고는 뭐 절대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도면이 있다면 애초부터 제가 그릴 이유가 없으니까는. 예. 일단 뭐 실제 제품인데 지금 요게 실제 제품이었습니다. 실제 제품. 예, 보시기에는 뭐 그냥 뭐 직각으로 딱딱 되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나중에国산 제품은 제가 뭐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직선 제품이라도 장비는 뭐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일단 뭐 제품을 받았으면 이제 분해를 시작하죠. 예. 뭐 하나하나씩 분해하는데 뭐 스크류 담을 곳, 그다음에 뭐 주요 부품을 뭐 내려놓을 곳 해서 뭐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넓은 공간에다가 탁 펼쳐놓고 부품 하나를 귀하게, 왜냐면 다시 조립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귀하게 하고, 안에 있는 부품은 뭐 하나를 혹시 제가 부러뜨리더라도 파손을 시키더라도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해 줘야 되니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딱 그 요것만 마련된 곳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죠. 이제 다 제품을 분해하면서. 그리고 제품을 분해할 때는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찍어서 나중에 뭐 어딘가에 뭐 어, 유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립을 할 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직접 분해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하나하나씩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뭐 스크류가 여기, 뭐 원래 이 스크류가 여기 있었는지 그 체결되는 건지 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야 된다. 하나하나씩 분해할 때마다. 제가 여기 찍힌 거는 뭐 표현해 놓은 건 몇 장밖에 없지만 사진 어마어마하게 찍거든요.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다 찍고 여러 각도에서 찍고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스크류를 담을 때도 뭐 같은 스크류는 당연히 같은 위치에다 다 담고 분해, 그러고 만약에 요 파트 관련된 스크류면 요 파트하고 같이 스크류를 같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되고, 절대 한번 분해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치수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3D 데이터를 작성하죠. 지금 요 보이시는 게 이제 3D 데이터를 작성한 그 이미지인데, 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RC이고요. 여기 이제 주요 부품, 주요 파트인데 요쪽에 태그된 요 부분이 이제 요거고,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고, 나머지 미세한 뭐 상세한 부분, 그뭐 액정 부분, 화면 부분, 펜 부분, 코드 체결한 부분, 여기 바닥에 그 패킹 부분,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자물쇠 부분 전부 다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저도 먼저 확인해야 되죠. 이게 실제 제품하고 데이터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는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이게 제가 설계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똑같이 그릴 수 없고, 근데 최대한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제 뭐 비교를 해야 되죠. 내가 그리고 빠뜨린 건 없는지, 뭐 여기 열쇠가 들어가면 여기 뭐 그 열쇠 그 락킹한 부분이 들어가면 이쪽에 열쇠 락킹한 부분 넣었는지, 뭐 혹시 다른 데 빠뜨린 데 없는지, 스크류 위치는 다 맞는지, 그다음에 뭐 크기는 다 맞는지, 그리고 이 주요 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빠뜨리게 표기된 게 없는지,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고객한테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죠. 결국 고객이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제 오케이가 나면, 말 그대로 오케이가 나는 거죠. 고객도 이제 받은 다음에 고객 측에도 이제 실물이 있을 거니까 비교해서 뭐 빠뜨린 게 없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고, 뭐 치수는 대략 맞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뭐 오케이 하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오케이가 된 거죠. 왜냐면 데드카페 할 때는 제가 좀 제가 설계하는 것도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계를 하다가는 놓치는 부분은 한 10분 지나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집중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내기 전에 저도 한번 한 반나절 이상 확인합니다. 반나절. 이거 보고 대충 둘러보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진짜 하나씩 다 뭐 여기 구멍, 뭐 여기 뭐 길이,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죠. 먼저 보실 건 이제 요 부분인데 손으로 잡고 이제 인쇄를 프린터를 할 곳에다가 이제 갖다 대면은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프린터가 되는 거거든요. 내부를 잠깐 보시면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위에 커버를 벗겨내고 여기 덮고 있던 덮개마저 이제 벗겨내면 이제 이렇게 내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상측면에도 지금 부분이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사진을 안 찍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걸 하고 이제 조립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부품을 하나하나씩 이제 측정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조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그 바로 치수해서 이제 데이터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따로 찍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3차원 데이터로 작성한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약간 형상을 보시면, 내부를 약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요 부분하고 다 해서 치수, 일단 외관 치수가 확인 다 되는 것들은 외관 치수 그대로 해서 적용을 해놨고,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힘든 부분들, 그래서 여기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린팅이 되게 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무조건 이제 외형 지수를 그대로 해서 동일하게 이제 구조를 다 잡아놓은 거 지금 보시면 아까 사진하고 똑같은 형태를 한번 보시려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약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없애야겠네. 이런 부분들. PCB 형태라든가 스크류 체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서트 부분은 제가 지금 뺐습니다. 인서트 부분은 저쪽에 얘기를 했고요. 인서트 부분 일단 터치하는 거 제가 얘기를 했고, 일단 이거 자체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장비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에 대해서 데드 카피를 해서 떤 식으로 지금 내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다 보니까 분명히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좀 내부가 되게 복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스크류에부터 뭐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실측해서 이제 옮겨 놓는 거죠. 이 부분 살짝 없으면 이제 위쪽은 이래 됐고 뭐 보면 이거 뭐 그렇게 간단한데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라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치수를 재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나사 같은 경우에도 헤드 또 이제 크기가 각각 다르니까 헤드 치수, 그다음 나사 길이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재고 일단 그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요런 부분들 형상들 이런 형상들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야 저쪽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네, 대충 그리면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지? 저쪽에서도 이걸 이런 제품을 만든 업체에서도 검토가 안 됩니다.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놔야 아, 요건 요런 식으로 하게 해놨구나라고 본인들도 그걸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고, 지금 뭐 보면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에 있는 치수 그대로 찾아서 적용해야 되죠. 왜냐면 이건 기성품이니까. 이런 건 거의 주문 제작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다 기성물 갖다 쓰죠. 중재를 하지 않고. 이런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사출 파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CNC 가공 파트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저쪽에 전달해 주는 거고, 뭐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실제 있는 형상하고 동일하게, 최대한 실제 형상하고 동일하게 해줘야 저쪽에서도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최대한 동일하게 해줘야 저주에서 이제 검토하는 이런 게 이거는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충 그리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데드카피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 파트 하나인데 이 하나만 해도 지금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왜냐면 그 이게 기구 설계하고 데드카피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구 설계는 디자인 데이터 온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구 현실화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리면 되는데 데드 카피는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있는 거를 일일이 재서 이걸 그렸던 사람이 이렇게 왜 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드 카피가 이제 힘든 겁니다. 절대 데드 카피가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 장비의 좀 핵심 부품인 격인데 여기 이제 뭐 잉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배출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파트가 이제 좀 장난 아니게 좀 복잡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뭐 이게 좀 분해한 사진인데 이런 내부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홈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요 약간 돌출돼서 보이는 게 이 부분이 지금 그 실리콘 패킹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홈 부분들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치수 다 재야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손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는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최대한 똑같이.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검토하는 데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로 나온다 뭐 이런 걸 검토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요런 지금 다 순서대로 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분해하는 사진이 보면은 어, 지금 그 뒤쪽에는 하얀 통을 이제 분해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 회로 들어가 있고 모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하여간 요걸 다 분해하고 다 일일이 치수하고 이제 사실 이거 같은 게 좀 복잡해서
뭐 치수를 재고 바로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되고 한 번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진 찍어놓은 게 많거든요. 분해하면서 사진 찍고 나중에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지금 요건데 이렇게 보시기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특별히 뭐 복잡해 보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게 내부 사진인데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여기 내부 홈이라든가 뭐 인서트물 그다음에 그 홀 지름 뭐 그다음 수량 그다음 여기 예 그 실리콘 패킹 같은 거 이걸 다 일일이 치수 재서 이제 좀 다 한 거죠.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최대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차는 있을 수가 있지만 최대한 똑같이 그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손을 대서 뭐 제가 직접 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 최대한 치수를 맞춰서 그렸습니다. 요런 통 부분들도 다 일일이 다 재서 그중에서 뭐 기성품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을 다시 확인하겠지만 뭐 요런 부분들은 다 기성품 이제 뭐 사용 보고 다 하는 거지만은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가공됐거나 이제 뭐 금형을 만드는 제품이거나 부품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그냥 PCB 위치라든가 PCB 형상 크기 그다음에 거기하고 연결된 이제 뭐 와이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최대한 동경이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 요 통을 하나 없으면 요 내부에 이런 부분들도 다 호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통은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형상인지 이런 걸 최대한 똑같이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검토를 할 때 이건 뭐 통은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겠네 뭐 저렇게 해도 되겠네 그걸 뭐 고객사 측에서 제대로 이제 검토가 되니까요. 보시면 스크류 사양이라든가 이런 건 최대한 똑같이 그냥 여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똑같이 지금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뭐 지금 내부 형상 자체가 지금 보면 뭐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재은 거죠. 예, 다 재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인데 이게 뭐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내부 장비 이제 내부 사진인데 뭐 회로물이라든가 좀 뭐 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LED도 있었거든요. LED 부분이라든가 장비 측면 부분이라든가 반대쪽 측면 그다음에 뭐 정면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제품 외관 자체도 좀 뭐 많이 신경 좀 써야 되고 웬만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락킹 구조는 좀 어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락킹 되는 구조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뭐 세세한 와이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와이어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 좀 협의를 받습니다. 왜냐면 와이어 자체를 그리는 것 자체가 뭐 한 개, 두 개 그린 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이 뭐 핀이 자체가 뭐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돼 있고 이걸 다 파악하면은 이 장비 자체가 나중에 재조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뭐 다 확인하려면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실물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 측에서 새로 검증하는 걸로 이제 협의를 보고 저는 이제 와이어가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물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작성한 어떤 협의를 보고 뭐 그렇게 하죠. 왜냐면 뭐 데드카피 자체가 똑같이 그린 거는 맞지만은 현실성이 좀 갖춰져야 되니까는 제가 막 무작위로 좀 그릴 수도 없고 또 이게 다 한 가닥 한 가닥 다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비 쪽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실물도 검토를 해야 되고 데이터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정면도의 내측 이제 부분인데 이제 락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제품 뒷면이고 그다음에 이건 전원 버튼 표시 이게 그 표시등 그다음에 뭐 여기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 뭐 그런 쪽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작성면이 다 같이 요건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그 메인 쪽 부품들하고 다 해서 이제 아셀 시킨 거거든요. 조립시킨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이런 부분들하고 손잡이 위치, 그다음에 요 전원 버튼,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제 락킹 파트,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뭐 에어홀이죠. 에어홀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똑같이 위치 잡아서 펜 위치하고, 그다음에 전원 코드하고 메인 전원 스위치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LCD 패널 크기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물로 측정해서 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다 최대한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문 열었을 때 이제 정면 쪽 사진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사진하고 똑같이 치수를 잴 수 있는 건 다 재고 이런 부분들도 다 하여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똑같이 다 맞춰서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위에도 보면은 지금 요것도 제가 좀 보면은 이런 부분들 브라켓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럼 이런 부분들 최대한 사진하고 동일하게 다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 와이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표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LCD 액정 패널 쪽인데 이 부분도 최대한 똑같이 이제 락킹은 어떤 식으로 되니까 고정 어떻게 되니까 이 부분도 다 동일하게 웬만하면 동일하게, 솔직히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쪽에서 편한 대로 그 수정이 가능한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정도는 다 해주고, 아까 보셨던 이제 LED 바 같은 부분들, 이게 이제 메인 표시등, 이런 부분들 같이, 이것도 이제 아까 펜 보셨던 펜 부분, 뭐 대략 이 부분은 아까 그 사진하고 잠깐 비교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저 여기까지 없앤다 치면은 이 부분도 뭐 다 있던 부분 다 그런 거고 이 부분은 저희 이런 와이어는 지금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건 표시만 해놨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다. 어쨌든 이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얼마만큼 유사하게 그렸고, 그 다음 중요한 파트 자체를 어떤 걸 놓고 보느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데드 카피 할 때도 뭐 전체를 그대로 따라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파트가 뭔지 최대한 어떤 파트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사하게 그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데드 카피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기구 엔지니어라면 기구 동작 관련 부분은 뭐 금방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열쇠라 이런 부분들은 기성품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건 기본적인 치수를 확인해서 적용하면 되고, 이런 커넥터 부분이나 파워 단자,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합친 형상을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그 기성품입니다. 기성품 파트 자체가 확인이 되면 그 치수를 적용 그대로 하면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실물을 치수 적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기성품이라고 그 표기를 확실하게 해주면 되죠. 이런 손잡이 같은 부분도 다 기성품입니다. 기성품. 이걸 따로 뭐 금형을 파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기성품 나온 게 많거든요. 그냥 여기 절곡물에다가 구멍을 홈을 해놓으면 요걸 손잡이 그냥 끼워 넣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펜은 당연히 기성품 많고 거기에 맞춰서 에어홀을 뚫어준다는 거고, LCD 액정도 기성품. LCD 액정은 이제 뭐 실물 측정해도 되고, 왜냐면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양선을 구하기가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뭐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면 구하기 쉽겠지만 이쪽 계통이 아니라면 사실상 그 LCD 패널 사양 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요 부분은 이제 실물을 측정해서 이제 적용하고, 아까 봤던 이제 손잡이 락킹 부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맞춰서 그래 넣어주고, 상당히 고객이 이제 만족한 사례죠. 예. 이 정도까지 제가 해줄 줄은 아마 생각 못 하셨나 봅니다. 일단 데드카피는 최대한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데드카피는 제가 항상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 기구 설계를 하시려는 분들, 이제 기구 설계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계속 그걸 많이 권유한다. 그리고 저도 요 솔직히 말씀 저는 요즘엔 잘 못하고 있어요. 좀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못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했고 학교 다닐 때 이미 데드카피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계속 그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제 뭐 같은 그 기숙사에 쓰던 친구들도 뭐 와서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데드카피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툴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형상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뭐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유사한 형상이 있다면, 아 이건 어떤 기능을 해서 뭐 어떻게 하니까 뭐 수월하게 진행이 되더라, 뭐 그런 것도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구조를 많이 알게 되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요런 식으로 구조를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이템도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데드카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 하면서, 아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살두기가 얼마 되는구나, 아 요런 제품은 굳이 내부 구조가 간소하게 이렇게 돼도 뭐 수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형이라든가 이런 게 없구나, 아 그리고 아 요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니면 금형도 아 난 이 구조가 안 된 줄 알았는데 금형 구조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카피는 진짜 간단한 거, 지금 뭐 볼펜도, 제가 볼펜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볼펜도 똑같이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 데드카피를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제품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건 너무 쉬워 보이는데 하기 싫고, 좀 있어 보이는 거 하려고 하니까 분해하기가 귀찮고, 아 저거는 괜찮아 보이는 제품인데 아 저거는 좀 비싸고 사지는 못하겠고, 비싼 제품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럴싸해 보이는 제품도 다 필요 없고, 주위에 보이는 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따라 그리면 됩니다. 하다못해 이어폰도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어폰도 한번 분해 보시고 뭐 해보셔도 되고. 솔직히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막 1, 2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천원샵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하셔가지고 좀 데드카피 좀 자주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많이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이. 회로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회로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뜯어보면 회로 있는 거는, 아, 여기 이제 LED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박히는구나. 아, 버튼이 요런 식으로도 되는구나. 버튼 동작도 아, 요런 식으로 하게 되는구나. 아, 와이어는 이렇게 빼는구나. 많이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뭐 데드카피 좀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